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한 화력발전소가 올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시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을 발전소 인근 해상에 마련한 하역시설이 아니라 육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블루파워 화력발전소는 올 하반기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곧 시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늦어지면서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화력발전소는 1055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가운데 1호기는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에 앞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연료인 유연탄을 들여오는 게 문제입니다. 블루파워는 당초 유연탄을 맹방 항만에 하역한 뒤 바로 석탄 운송 터널을 통해 발전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침식 저감 시설이 미흡해 항만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8달 만에야 공사를 재개하면서 항만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바꿔 동해안을 통해 유연탄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측은 국도와 터널 등을 통해 운송해 비산먼지 발생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 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과 협의 없이 석탄 육상 운송 계획을 승인했고 지역의 반대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최희순 의원 나오셨습니다. 지역사회연구소 김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네, 사실 시사반장에서 지난 10월에 강릉과 삼척에서 건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주제로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생겨났는데요. 우선 화력발전 사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삼척 블루파워 측에도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나와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만 자리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블루파워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연료인 유연탄이죠. 유연탄을 덤프 트럭으로 실어서 하루 수백 대로 나르겠다는 계획을 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러면 그 계획이 이미 작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척시는 물론 삼척 시민과의 뭐 협의나 동의나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네. 한마디로 블루파워가 산업부와 야합을 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비밀리에 이런 계획을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블루파워는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동해안 앞에 그 6만 톤짜리 배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 이슈입니다. 발각됐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뭔가 진행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유연탄을 맹방 항만에 하역을 해서 석탄 운송 터널을 통해서 발전소로 이송한다라는 것이 본 계획이었었는데요. 이 의원님,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척 시민들하고 이제 블루파워가 처음에 이제 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얘기할 때는 하역 부두를 건설해서 반드시 해상으로 운송하겠다. 그게 약속이었죠. 지금 이제 약속을 어기는 꼴입니다. 어기는 꼴인데
하역부두 공사가 첫 번째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정부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은 금년 10월에 1호기가 1050메가와트를 생산을 가능하다고 정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4월 초에 시운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다 마쳐서 전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팔아먹을 수 있는 전기, 국가의 정부에다가 그 전기를 생산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가 필요한 거죠. 예. 그 연료를 해상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럼 하역부두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침식 저감 시설 공사를 지금 효과가 해변이 계속 침식되어 나가니까 예. 공사를 함께 해서는 도저히 해변을 침식을 막아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삼척시에서. 그래서 그 저감 시설들 소위 말해서 돌제라든가 이런 저감 시설들을 먼저 해라. 먼저 하고 그 기간이 이제 8개월이 이제 그 모니터하는 과정이 8개월이 걸린 거죠. 예. 그럼 그게 과연 그러면 그 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도 블루파워한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관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육상으로 이제 운송하게 되는데 그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삼척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거다라는 걸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육로로 유연탄을 운송하게 되면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럼 비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김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송 경로의 문제입니다. 당초 블루파워가 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경로는요, 동해항에서 나와서 출발을 해서 그 7번 국도를 통과를 해서 발전소 저희 석탄 이송 터널이 있거든요. 삼척의 한제 지역인데 거기 터널을 통해서 간다라는 건데 7번 국도 지역은 삼척의 경우에는 특히 대단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인구 분포로 살펴보면은 적어도 바로 7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만 세봐도 삼척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밀집한 지역을 통과를 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교통 문제 당연히 발생하겠죠. 이게 25톤 덤프 트럭으로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건데 25톤 덤프 트럭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삼척에 삼표나 이런 쪽에서 쓰이는 트럭들이 많아서 사실은 삼척시에서도 국토부에 최근 이 산업용 도로를 우회 도로를 따로 마련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도로 자체가 포화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석탄 가루가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블루파워는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약속들은 삼표에서도 하고 동해시에서 석탄을 나르고 다니는 동해안 구간에서 나르고 다니는 GS 화력이라든가 쌍용에서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블루파워가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을 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뭐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고 하겠다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동해항에서 이동을 해오면 동해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 의원님, 예상되는 동해시 차원의 피해 어떻게 보십니까? 동해항은 지금도 그 시멘트 수출과 그 유연탄 수입, 그다음에 방사능 함유가 의심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등이 이제 그 많은 물류가 벌크 상태로 이제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분진, 미세먼지 민원이 늘 강하게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탄은 창고가 없이 야적장에 그냥 맨 땅에 하역하고 또 거기에서 트럭에 상차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산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남동풍이 불면 북쪽인 송정동, 천곡동까지 날아가고요. 북서풍이 불면 또 남쪽인 부평동 지역으로 분진이 날아옵니다. 지금도 창문 열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해시가 이제 그 석탄 야적장에 빨리 창고를 짓고 그 상옥, 지붕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해수청은 아직도 별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척 블루파워 석탄이 또 들어온다면 그만큼 비싼 먼지가 날린다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평시가지를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부평시가지를 지나지 않으면은 부평공단 산업도로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쪽을 이용한다는데 그쪽을 지난다 하더라도 부평 마을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시 최고의 관광지인 추암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추암으로 오는 그 관광객들이 그 덤프 트럭의 분진에 많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덤프 트럭의 대량 운행으로 교통의 위협을 받을 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추암으로 오는 관광객들 수가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동해시 입장에서 보면 또 도로 파손은 기본이고 그리고 23년도에 동해시에서 부평공단 지역에 몇백억 정도 들여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에서 떨어진 석탄가루가 다시 하수관로를 막는다면 또 몇십억 들여서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해시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또 건강적 피해도 막심할 것이고 금전상의 피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동해시장이 참석한 시정 질문에서 그 부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동해항 유연탄 육상 운송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발전소에서 동해항에서 발전소까지 덤프트럭으로 이제 육상 운송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삼척시의회, 삼척시청, 동해시의회는 육상운동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해시청도 당연히 육상운송 반대하시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동해시도 삼척시청처럼 뚜렷하게 언론에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예. 동해는 제가 알기로 이미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GS 동해 전력도 있고 동해 바이오 발전도 있고 또 발전소는 아닙니다만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마동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해시가 그 면적은 좁은데 그 발전소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고 또 망간을 제조하는 그 DB 메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에서 많은 그 분진을 그 내는 공장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는 약간은 어긋나지만 큰 틀에서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비산먼지 안에는 그 질소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태우든 무엇을 태우든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그 소각장에 그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50ppm입니다. 그럼 같은 쓰레기를 태우는 시멘트 공장의 배출 허용치는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소각장이 50ppm이면 같은 거 태운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예, 270ppm입니다. 네. 5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작년 22년도에 삼척시에서는 지역 3표 시멘트에 규제를 했습니다. 135ppm 이하로 낮춰라. 예. 라고 있고. 근데 동해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 지자체장은 그런 행정 유출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삼척 지역에서 동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삼척 3표 시멘트 대기는 약간 뿌열 정도, 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해로 접어들면은 백두대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아주 매연이 뒤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북서풍이 불면 그 비산먼지가 이제 부평도 북삼도를 밀려오는 거예요. 쌍용의 먼지들이. 그리고 이제 부평동에 2개의 또 발전소 있으니까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동해 항해에서 또 유연탄을 또 하역하고 다시 상차하고 운반한다 그러면은 동해 시민들은 2중, 3중으로 그 비산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걱정입니다. 동해 시민인 경우에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라는 마지막 이 지적까지 주셨는데요. 일단 유연탄을 해상 터널로 운송할 것이냐 아니면 육상으로 운송할 것이냐 이거 지역 단위에서만 승인될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이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삼척 발전소 육상 운송 계획을 직접 승인한 곳이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데 네. 야비란 표현도 써주셨습니다만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 야합이란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찾아봤어요. 사업 승인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블루파워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지금 동해 삼척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루파워가 이렇게 연료 운송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를 사실 무시를 해도 되는 구조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아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아니 삼척시 알았냐? 삼척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삼척시의원님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인 반응이 우리 아무도 몰랐다. 담당 공무원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되기는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무능했던 건지 아니면 묵인했던 건지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공식적인 이런 협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승인권자인 산업부가 허가만 해주면 블루파워가 삼척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협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제도인 거죠. 과연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말 그 역사가 우리나라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지자체를 패스할 수 있게 이렇게 있던 어떤 그 법적인 흔적, 법제도의 문제점이고요. 그 제도를 알면서 악용한 블루파워 측의 잘못인 거죠. 위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굉장히 독단적인 뭔가 결정을 내린 듯한 지금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지자체단체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상운송 관련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산업부에 공문을 요청하였고 또 필요시에는 산업부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이 의원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삼척시의회 등에서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 4월과 6월 사이에 2달 사이에 삼척시를 뺀 채 블루파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육상으로 운송한 걸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삼척시도 몰랐고 삼척시의회도 몰랐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무능한 건지 이 단어에 대해서 저도 참 고백을 합니다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민사회가 1월 말에 이걸 이제 알아내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시민들하고 블루파워하고 공동으로 삼척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거기에 또 동해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되고 강원영동 MBC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가 들끓었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에서 일을 보시는 통리장들이라든가 그다음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그다음 삼척시의회에서도 다시 보고를 받고 그때 마침 그 기간이 임시의 기간이 제242회 삼척시의 임시의 기간 중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봅니다. 삼척시로부터 보고를 다시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다시 받고 의회 마지막 날 2월 9일 날 금요일 날 삼척시의회가 성명서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의원님들 8분 전부 다 서명을 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삼척시의회 성명서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블루파워는 삼척 시민들과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 연료는 무조건 반드시 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시민단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이 단체에 아마 이렇게 몸을 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삼척 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 유연탄 육송 이송 계획을 철회해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집회를 갖게 됐다는데 어떤 집회를 하신 겁니까? 네, 저희 사실은 삼척 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 문제
문제를 밝혀내고 공론화를 시켰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저희 기자회견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하고 삼척시청 앞에서 그리고 산업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단 블루파워의 계획을 알려야 됐고, 그리고 그 삼척시장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 대응을 하라고 촉구를 했으며, 그리고 이제 산업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이게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 앞으로 석탄 트럭 25톤이 1분에 한 대씩 지나가. 이견 있어 없어? 저는 이견 있어요. 그래, 이견 있지. 그럼 이견 있으면 이견 있다고 써야지. 여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사실 산업부가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한 이후에 이런 큰 지역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산업부에서 블루파워에 공문을 보냈는데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철회를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잘 주민들 동의를 잘 받아내면은 뭐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형태의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후에 산업부도 항의 방문해서 철회를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국가하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약속한 항만공사 일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발전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산업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역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당사자가 없는 듯한 아주 불합리한 지금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근 지자체인 동해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해시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시의회도 그 8명의 의원의 뜻을 모아서 그 삼척시의회 성명서 발표 이후에 발언을 했는데요. 육상운송 철회하라. 산자부 규탄한다. 블루파워는 기만하지 마라. 블루파워는 사죄하라. 동해 시민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의회는 절대 이번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이철규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삼척 블루파워 유연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신 겁니까? 저도 이철규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듣지 못하고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2월 9일 날 제403회 국회 임시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거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산업부가 해당 발전소의 석탄 운송을 해상으로서 육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철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차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네. 그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할 건지 말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철회를 하겠다. 백지하겠다. 원래대로 해상으로 운송한다. 예. 재검토라는 게 그럼 그대로 이제 영향평가를 물어보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아까 김지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예. 관련 기관들하고 삼척시나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이건 오히려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그만 자치단체의 지역 주민들을 이원화시키거나 이분화시키거나 나쁜 말로 하면 이간질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하게 삼척 시민들이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걸 늦게나마 삼척 시민들이 알았으면은 그걸 항의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는 게 맞죠. 이 자리에 한마디 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주민 수용성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무시하고 산업부가 블루파워 보고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지자체를 무시하는 행태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미 확고하게 의견이 나온 상태인데. 나온 상태죠. 예. 처음부터 지자체를 패스하기도 했는데다가 지금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라라는 이 수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의 한 축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블루파워 측에서도 뭔가 내놓은 새로운 입장이나 뭐 수정사항 같은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 대표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삼척 발전소 건설 공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돼 있는 상황인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발전 사업자 측에서 새롭게 내놓은 공식 입장 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 발전소 설비 공사는 한 80% 이상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블루파워가 항상 이걸 좀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온 블루파워 공사 현장을 다녀온 사람한테 들은 정보에 따르면 사진도 봤습니다. 저탄장 자체가 완공이 안 돼 있어요. 예. 이미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80% 이상 완공됐다? 시운전 들어갈 수 있다? 당장 내년 4월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10일 남은 건데. 예. 그것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80% 이상 완공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파워의 입장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슈화시킨 다음에 2월 9일 날 대표 이사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여기저기 본사 앞에 그리고 삼척시청 앞에 개첨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호주에서 석탄 운반선이 들어와서 동해안 앞에 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내든지 뭐 이러면 정말 계획을 접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 이후에 그 정도 이제 아까 입장문하고 현수막 이후에 블루파워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한 가지 포착되는 거는 삼척시 실무진과 블루파워 측의 실무진이 만남이 2월 말에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블루파워 측에서 제안을 한 게 기존 7번 국도 노선 대신에 전체 물량의 절반을 그 동해 고속도로 구간을 해서 그러니까는 삼척 IC나 동해 IC로 들어와서 그 블루파워 현장과 가장 가까운 근덕 IC까지 이렇게 빠지는 뭐 이런 그 전체 물량의 절반은 다른 길로 덤프 트럭으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바지선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바지선을 댈 곳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맹방해변의 그 공사 현장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삼척시가 공식적으로 거부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고요. 그런 와중에 물밑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해시 부평동에서 일부 반장님들께서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석탄 육상 운송 관련해서 찬성 동의서를 받아오면은 돈을 5만 원씩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블루파워 측에서 직접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하역 업체들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말 수상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감안해 보면 블루파워 측은 육상 운송 계획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제보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확보가 돼야 될 문제일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굳이 이 항만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채 이렇게까지 운행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블루파워의 돈벌이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블루파워는 올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걸로 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정확하게는. 근데 그거를 그 시한 안에 가동을 못하면 지체보상금이라는 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필사적인 거죠. 근데 예. 사실 그 상호운전을 하려면 시운전 기간을 적어도 4개월, 5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블루파워는 시운전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이 자기네 그 발전 설비가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예. 아니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블루파워 가동 안 하면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냐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장 동해시에 GS 동해 전력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강릉의 안인 화력이 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블루파워가 무리해서 가동을 할 이유는 돈벌이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지출해야 되는 여러 지체 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업적 이익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 뭐 그런 상황이죠. 국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와 이제 일반 기업체가 맺은 계약에 그걸 본인들은 사실은 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불이행한 기업체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업체에 있는 그걸 뭐 1050메가와트를 블루파워 전기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장 뭐 전기불이 꺼지거나 그럴 리는 전혀 만무하고요. 그럼 또 뒤로 미루면 되는 거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정부나 블루파워나 삼척 시민들하고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 연료는 해상 운송으로 한다. 예. 삼척 시민들이 그 화력발전소를 들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반대했던 사람들도 뭐 저도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예. 반대했던 사람들도 뜻을 존중했거든요. 뭐 지금 김 대표님처럼 아직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전기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삼척 시민들과 국가와 블루파워 생산자가 3자가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육상 운송은 하지 않겠다. 해상 운송으로 석탄을 데려와서 터널을 이용해서 끌고 들어간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삼척 시민들이 좀 건강권은 덜 침해당했겠구나. 그래서 다 동의하고 찬성한 거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돈 벌어 먹어라. 이래서 동의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내부 사정인데 그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육상 운송이라는 이제 새로운 방안을 끄집어내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삼척 맹방해상에서 소위 예인선 좌주 사고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침식된 모래에 예인선이 걸리고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육상 운송과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의원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맹방 해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게 다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연료라든가 물이라든가 바닷물을 써서 바다로 버려야 되고 그다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예. 해안 침식도 막아야 되고 그 해안 침식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해안 침식을 저감 시설 막아내는 것도 부두를 만드는 거하고 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이 하나거든요. 다 예. 연관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예인선이 바다에 있는 모래, 맹방해변 백사장의 앞에 있는 바다에서 모래를 준설해서 그 준설한 모래를 다시 침식된 해변에다가 다시 갖다 붓는 거죠. 이제 모래가 썰려 나간 모래를 다시 파내서 다시 옮겨 붓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바람이 좀 더 불고 그다음에 또 침식된 모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바닷속 안에 모래톱이 생긴 거죠.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준공이 이제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생 발전 협력 사업에도 이행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공정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블루파워에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뭐 삼척시하고 시민들하고 친수 공간을 950억을 투자하겠다. 그다음 뭐 피해 지역들하고 합의를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공정도 늦어지고 삼척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도 늦어지고 물론 이제 친수 공간의 뭐 950억 문제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실무적으로는 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기에는 실무적으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뭐 조금 벗어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상원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건덕에 상원 아파트가 마치 뭐 삼척 시민들에게 건덕 면민들에게 되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예. 사원들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건덕 면민들이 아파트라도 건덕에다 지어라. 한 사람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좀 늘어날 게 아니냐. 예. 역설적으로 주장하면은 오죽했으면은 그럼 그거라도 맞춰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노력이 미미합니다. 예. 미미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척시하고 협의를 할 때 협약서를 쓸 때 그 삼척 시민들과의 약속이죠. 삼척시 협약서는 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에 투자 약속이라든가 뭘 하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게 약속의 전제입니다. 예. 예. 발전 전에 삼척 시민과 약속한 것들은 이미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그렇죠. 했다라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자금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좀 해주셨고요. 김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 이런 대규모 투자, 네. 상생발전 협력 사업, 이게 더뎌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기업의 사정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게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이라는 거를 블루파워하고 삼척시가 2017년에 맺었는데요. 이게 총 규모가 5,680억 원입니다. 크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침식 저감시설 1,100억, 관광친수시설 950억, 지역협력사업 630억, 직원 사택 건립 400억, 그리고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산업 투자 2,6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직원 사택 건립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생 투자라고 봐야 되나? 네. 예. 그리고 침식 저감 시설도 이것도 뭐 지역 상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적으로 보는 저 같은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블루파워가 원래 맹방해변 그 이용에 관한 그 협약을 맺으면서 거기가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서 원래 침식에 취약한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조건부로 그 해변을 공유 수면을 이용하도록 허가를 삼척시에서 해준 거예요. 뭐냐면 침식 예방 시설을 충분히 하고 해라. 근데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항만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 침식 저감 시설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투자의 조건입니다. 이거 지역 상생 발전 투자 금액이라고 넣는 것조차 저는 사실 동의를 못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정말 삼척시에서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상업 운전 시작하게 되면 과연 블루파워가 지금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제대로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까? 굉장히 의구심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삼척시 관계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 시민들을 좀 대변하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상당히 그 신뢰 면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중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이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다 보면은 굳이 무슨 대규모 투자라든지 협력이 아닌 것, 그러니까 본인들 직원 숙소를 지어준다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사업 내용으로 넣은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특히 시간이 모자라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수송의 계획이 만약입니다.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관철된다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 삼척에서는 누구도 지금 현재의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바꿔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블루파워의 선택지가 없다. 저는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블루파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선택지가 없는데 좋은 선택지는 열심히 일해서 부두공사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내년 2월까지 빨리 완공해서 이제 발전소를 가동할 준비를 하는 게 네. 연료를 해상으로 수송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김 대표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블루파워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계속해서 감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레이더망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예, 다들 촉구를 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거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저희 삼척 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과연 지금 시대에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아마 우리나라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될 겁니다. 네. 거의 확신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짓고 있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고 있고 당연히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루파워 지분의 29%를 포스코 에너지가 갖고 있다가 그 포스코 에너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인수합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주 행동에 들어갈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총회에 가서 주주 이익을 위해서도 블루파워는 청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당장 다음 달에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려요. 예, 그 광주 비엔날레 네덜란드관에서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라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열리는데 거기에 제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포스코,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대기업의 야합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초래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현재 세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네, 시민단체로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최 의원님. 예, 저는 당연히 일단 먼저 이광우 의원하고 김정태 표현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하고요. 저는 당연히 삼척 동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며, 그리고 동해시청에 입장 표명을 좀 빨리 확실하게 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동해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반대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정리 멘트였는데 세 분께서 공통 무슨 발표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예.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발전소를 표방하면서 삼척에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이것이 지금까지 발전사 측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 자체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석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적인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여론도 여전한 가운데 유연탄 육상 운송 반발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연탄 육상 운송 수송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